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게 질문해온 그 세 가지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 같은 변환인간이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변환인간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변환인간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의 그 유전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 유전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바이러스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우려입니다. 그래서 변환인간이 사실은 로봇과 사람이 이제 합쳐지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변환인간이 된다 하는 그런 것에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유전인자를 인간 세포에 투입을 하니까 인간 세포에 투입된 그 바이러스의 유전인자와 인간의 유전인자가 합성이 되면 우리가 합성 생명체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제가 기초과학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계산된 것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의 별의 숫자는 약 10의 24승입니다. 그런데 지구의 바이러스 숫자는 최소 10의 31승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발견된 것만 해도 20만 종이 넘고 신체 그 소화기관의 바이러스의 숫자는 3.8 곱하기 10의 14승입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숫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박테리아 속에서 박테리아 파지라는 바이러스로 공생하며 그 유익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지 점막에서는 나쁜 그 염증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이러스는 숙주가 살아있어야 그 존재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러스를 박멸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생을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그 형태가 바뀌면 우리가 박멸하지 않아도 바이러스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우리와 공생하고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바이러스들이 박테리아 파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박테리아 파지의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박테리아 파지는 이렇게 DNA를 주사해서 합쳐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박테리아가 완전히 바이러스와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박테리아는 박테리아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어떤 경우는 이 박테리아가 불필요하면 이 박테리아 파지가 이 박테리아를 죽이고 없애는 역할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 균 차원에서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큰 역할을 하지만 그 거대한 인간을 변형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10배가 박테리아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의 10배가 인간이나 동물 세포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그 박테리아 파지는 상위 공생적 유익균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함께 사는 유익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도 이미 이렇게 유익균으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미 7개 중에서 4가지는 뭐 아주 약한 감기나 증상이 없는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신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전쟁하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기초과학적인 그 바이러스의 기능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염지 바이러스는 유익균입니다. HIV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이죠. 그 다음에 헤르피스 바이러스는 잠복 기간에는 장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흑사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페스트균의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균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발견되는 헤르피스 바이러스는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신체 백신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아이의 그 변에서 발견되는 그 바이러스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와 공생하는 바이러스가 많이 생긴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인간 게놈, 유전인자를 그려놓은 것이 인간 게놈인데 그 유전인자 지도를 다 그려놓고 보니까 인간 게놈의 10%가 바이러스 유전인자였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가 우리 몸속의 일부가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이러스화되지 않았죠. 이것을 endogenous retrovirus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우리 유전인자 DNA에 이미 파고들어서 일체가 된, 합체가 된 바이러스가 10%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유전인자와 공생해도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변환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왜 매번 맞아야 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그 독감 바이러스 그림이 있는데요.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서 A와 B가 우리에게 매년마다 독감을 가져다 주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매번 주사를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이의 그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드리프트라는 것은 조금씩 변하는 소변이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shift는 대변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부분, 그 다음에 크게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 그것의 답은 무엇이냐면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했을 때 어떤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변이가 될까요?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우리가 적응이 되기만 한다면 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쉽게 수월하게 우리가 공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 RNA 바이러스는 그 복제할 때 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DNA 바이러스보다 실수를 100배에서 1000배 이상 합니다. 근데 그 교정하는 그 교정 단계가 없고 교정 기기가 없기 때문에 신종으로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신종으로 된 것이 그 폐세포 속에 잘 달라붙는다. 또 뭐 혈관 세포 속에 잘 달라붙는다 하는 그러한 그 성질이 있으면 감염력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변이 때문에 매년마다 독감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제가 맞았던 이 독감 주사 그 효과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7%, 그 다음에 50% 그 효과가 있는데요. 37%는 인플루엔자 A 타입에 대한 그 효과고요. 그 다음에 50%는 인플루엔자 B 타입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렇게 그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마스크 하라는 그러한 그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죠. 최근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손을 잘 씻고 다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독감에 걸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확진자 숫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작 조심하시는 분들, 또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서 덜 걸리는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확진 율을 증가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감 주사가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역 단계가 있는데 바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근데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의 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손을 안 씻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혹은 그 독감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있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마스크를 쓰면 여전히 그 마스크를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손을 씻든지 세정제로 손을 일단은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제가 마스크 쓰신 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마스크의 앞부분은 하얗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은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그 색깔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부분을 바깥으로 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귀에다가 꼽습니다. 귀에다 꼽고 그리고 반드시 코 부분에 그 철사가 있는데요. 그 철사를 구부리세요. 근데 이거 철사를 구부리지 않고 있으면 이것을 쭉 내려오고 코가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걸 하기 귀찮아하고 그냥 대충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주르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입만 가리고 계속 코로는 코는 바깥에다, 콧구멍은 바깥에다 내놓고 숨을 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스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크를 코 위에다 올려놓고 철사를 고정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끼시고 제대로 마스크를 끼시고 독감을 예방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도대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백신을 맞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또 백신은 어떻게 개발됐는가 잠깐 소개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입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차단을 해야지 백신이 될까요? 바로 여기 돌기당 단백질이죠. 이 돌기당 단백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여기 ACE2라는 인체 세포의 그 수용체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돌기당 단백질과 바이러스의 돌기당 단백질과 인체의 ACE2 수용체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는 순간 바로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침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단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확대 조명을 해보면 이게 바로 이제 돌기당 단백질입니다. 빨갛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랗게 묘사되고 있는 것은 세포에서 내미는 그 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악수를 탁 하고 그 다음에 돌기당 단백질이 ACE2 효소와 결합을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 그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로 침입을 하는데 이 부분을 항체로 차단을 하게 되면 그러면 ACE2 효소와 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항체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이 하는 일은 이 바이러스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만 만드는 거예요. 이 돌기당 단백질을 가짜로 만들면 몸속에 있는 면역체가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항원인 그 바이러스, 구체적으로 돌기당 단백질을 혈액에 있는 그 면역체, 항체가 수갑을 탁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개발 그 방법 중에서 mRNA로 개발된 그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90%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3이라고 세 번째로 돼 있는 것이 mRNA라는 유전 물질을 몸속에 투입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무엇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 돌기당 단백질을 만들게 해서 그 피 속으로 이렇게 퍼뜨리면 우리 면역체가 그것이 이물질이니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투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진짜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그 돌기당 단백질을 앞세워서 오거든요. 그러면 그 돌기당 단백질을 탁 수갑을 채우면 백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이저에서 나온 그 mRNA로 만든 그 백신 효과가 한 90% 효과를 본다 하는 것이 이틀 전에 발표가 됐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아주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단기적이라서 부스터 주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모더나에서 나온 그 mRNA 바이러스 백신이 그 파이저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높은 94.5%의 그 효과를 보인다
하는 그러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0%, 94.5%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단기적이기 때문에 또 다시 부스터 더 향상시켜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또 맞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주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개씩 매일 100만 개씩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100만 개씩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의 인구의 한 60%에서 70%가 성공적으로 백신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려면은 몇 프로가 맞아야 됩니까? 90%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거의 미국은 지금 3억의 인구가 넘는데 90%의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60% 정도가 그 효율적인 그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2억 이상의 국민들이 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짧으면은 1년, 길면은 2년에서 3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백신 반응이 생겼다가 다시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이 백신 반응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백신을 맞았을 때는 이렇게 백신 반응이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됐거나 항원에 의해서 그 돌기당 단백질이 다시 침입이 됐을 때 면역체가 발견을 하면은 그 백신 효과가 그 면역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젠가는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도 1년이나 2년, 길면 3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손을 먼저 깨끗이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는 그러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그 국민 보호 대책입니다. 나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조급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재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